보니까 검찰청법에는 중수부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. 그냥 대검찰청에 부를 둘 수 있다.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고, 이제 이런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검찰청법에는 중수부란 말이 없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해방된 이후에 검찰청법을 만들 때는 중앙수사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중앙수사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그게 왜 그랬냐면은 검찰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겠다. 그 수사권을 외화시키고 표출하는 가장 최고의 형태로서 최고의 수사 지휘부로서 이제 중수부를 생각을 한 것이죠. 대검의 중수부를. 그래서 최초의 검찰청법에는 그 중앙수사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었던 거죠. 그 검찰이 강력하게 원해서 들어갔던 겁니다. 검찰청법을 애초에 초안한 것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었죠. 그러다가 대검에서 이게 이제 수사를 지휘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그 검찰의 내부에 대검 내부에 여러 가지 부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중수부라는 것만 두기는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부를 둔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입법 사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. 그 입법의 경과를 보게 되면은 그다음 중수부라는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 편향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뭐 그건 안 바뀌는 게 아니냐. 그렇습니다. 중수부만은 아니죠. 중수부만을 없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. 중수부 이외에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검찰 개혁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.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고비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법무부하고의 관계 단절이라든가 또는 뭐 못했던 과거사 정리 문제,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인권 친화적인 개혁, 그 다음에 검찰 자체의 그 인원의 선발 문제, 그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만이 그 대검의 이제 그 검찰의 이런 정치적 중립 또는 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. 예. 예, 정태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죠. 중수부 문제에 관련해서요. 제가 처음에 이 발언을 할 때 이미 왜 한나라당 소속 이 사법개혁위원들이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을까 처음에. 이거는 이제 중수부 폐지는 사실 이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다. 이거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그런 이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로 해서 이런 대법원 개혁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방금 이 김인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중수부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더 본질적인 개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검찰의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입법례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은 전 모든 이 검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다 쥐고 있다는 거죠. 이러한 그 인사권의 1급 구조 이거를 좀 이 헌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그 개혁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기 스페인이나 이 프랑스 여기는 이제 사법행위라는 것을 둬서 요 인사권을 좀 분산을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만 바라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검찰 내에도 이전 야당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이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
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장장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주 진지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. 이 토론 자체는 이제 이것으로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이번 그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, 결국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참여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.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플로에서도 그 질문이 왔습니다. 차기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, 이런 질문을 던져 주셨어요.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1분 30초씩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, 전략과 관련해서 1분 30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우리 김인혜 교수님부터 시작하시죠. 예. 지금 검찰 개혁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, 그리고 또 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아마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전에 검찰 개혁의 그런 성과를 성과 및 그 뭐 실패면 실패, 성공이면 성공을 잘 좀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. 일단 검찰 개혁을 위한 그 조직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여집니다.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, 참여정부의 두 경험을 비교해 볼 때 사법개혁은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이런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전 역량을 동원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나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좀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, 그 다음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검찰과 경찰의 합의,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당시에 청렴위원회의 그런 추진으로 해서 약간 분산된 느낌이었습니다. 결국 분산된 검찰개혁의 추진은 검찰의 저항이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검찰 개혁을 오로지 검찰 개혁만을 생각하고 검찰 개혁만을 추진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구상을 하고, 그 기구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고 집중적으로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정태호 교수님. 예, 저라면 일단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한다면 먼저 우리의 이 개혁 역량부터 정확히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집권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행정부만 집행부만 장악하는 거냐, 아니면 국회의 이 다수 세력과 원내 다수파가 되는 거냐,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개혁의 강도나 이 범위 뭐 이런 것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얼마나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냐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개혁 주체가 얼마나 이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.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이제 겁박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이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위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일거의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단계적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단계적 개혁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뭐겠느냐. 만일 의회 내에서 이게 관철이 가능하다면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보다는
고위공직자 이 부패 수사처 요것의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토론회를 종결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을까? 참 답답했습니다.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영웅처럼 행동하는 대한민국. 이게 과연 정상인가?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서야 나라가 선다. 뭐 이런 말씀도 했고 제 생각에는 흔히 이제 위정자들이 법질서가 바로 서야 정의가 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이 검찰개혁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토론 과정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정말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이 토론이 그런 방향으로 토론이 더 발전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막판에 실수를 안 했네요.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. 우선 듣고 다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. 시간도 없는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 다음 검찰 개혁의 시작은 그 나쁜 검사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철저히 책임을 묻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굉장히 잘 뽑아야 한다. 과거처럼 괜히 뭐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괜히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과감한 인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시켜가지고 당장의 시급한 개혁은 사람을 통해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제도화가 뒤따르는 것이지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제도화가 있을 수는 없다. 그리고 그런 제도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찰에게 주눅 들어있는 국민의 모습이 더 이상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.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감시하고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토론이 새로운 검찰 개혁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미래연 토론회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발전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장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21 시청자 여러분께 끝까지 지켜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.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